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자, 이화영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죠. 벌금과 추징금 합해가지 한 6억 원가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이 지금 집이 압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이 항소심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1심과 같이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가 다 죄를 뒤집어 쓰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실드를 쳐주는 그런 그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만약에 2심에서도 이화영이 지금과 같은 1심과 같은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이화영의 형량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안 좋게 작용할 것이지만, 특히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가 되게 됩니다. 이화영이. 이렇게 되면 형량이 더 늘어나죠. 외국환 관리법 위반보다 제3자 뇌물죄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화영으로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 이제 과연 이것이 지금 자기가 1심에서 그 처벌의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3자 뇌물에서 2심에서 어떻게 이걸 뒤집을 수가 있을까?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1심에서 그냥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이런 검찰과 사법부를 심지어 겁박하는 듯한 이런 온갖 정치적인 외압까지 했지만 전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본인의 형량을 더 무겁게 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화영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본인에게 가뜩이나 지금 죄가 좀 추가되게 생겼는데, 뇌물죄가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연 이재명이 대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3년 가까이 됐는데, 자,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이화영의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화영 변호인들이 얘기했듯이 곧바로 이건 이재명의 유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라, 책임을 져라,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이 당대표 연임 등등 관련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그런 식으로 당을 갖다가 완전히 방탄 목적으로 지금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심각한 범죄가 지금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원칙대로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결론을 내라 하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반영이 됐겠지만은 법조계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과 이런 이화영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이런 사법농단, 그 다음에 이 정치적으로 이 법조계 외압을 가하는 행태들, 이 법치를 갖다 조롱하고 훼손하고 흙탕물을 뿌리고 오염을 시키는 이런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법관들, 법조계 내부에서 상당히 좀 불만이 불불 끓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화영이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이화영이 한때 1심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좀 협조하는 이런 거를 보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것이 언론에 나오면서 부인을 동원해서 민주당이 이화영을 갖다가 회의하고 겁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뒤집어졌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고 난리를 폈지만 본인에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부분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과연 내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계속 이재명을 쉴드를 치는 게 자기한테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벌금 추징금 해가지고 6억 원이 지금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압류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변호사 비용도 계속 나가야 됩니다. 1심 때만 변호사 비용도 꽤 나갔을 텐데 2심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자, 과연 그런 문제, 거기에 이제 그것 때문에 박해 있는 자신의 부인에게 의존하게 되면 결국 지금과 같은 1심과 같은 그런 식의 보다 더 안 좋은 이런 2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뻔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재명이 보이고 있는 것은 전부 역시 이화영에게 떠넘기는, 나는 모른다, 심지어 자기가 결제해놓고 이화영이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으로서는 현실적인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화영은 완전히 지금 외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가족이 최후의 보루, 방패라고 하는데, 자신의 부인마저 이게 지금 남편보다 이재명을 더 우려하는, 더 염려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 바 있죠. 정신 차려라 이래가면서 법정에서
난입해가지고 법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부분을 보인 바가 있어요. 이 부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쉴드치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뭐 변호인을 선임해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든지 심지어는 변호인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김광민, 김현철로 바로 그 이화영 아내가 이게 바꿨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변호인은 이화영이 믿고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 같이 이 전략을 세우고 했던 그런 거 변호인인데 어느 정도는 자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무거워진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했던 서로 그 신뢰가 있던 변호인인데 그것이 이제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 부인이 끼고 민주당이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변호인을. 그래서 이들 변론 행태 때문에 결국은 이화영은 죄가 더 무거워진 겁니다. 사실은. 결국 아내가 작용하고 민주당이 작용하고 이재명이 작용하면서 이들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자신을 더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만약에 그 부인이 아내가 계속해서 1심 때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은 좋다. 내가 국선 변호인하고 차라리 가겠다. 같이 가겠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뇌물죄도 드러나고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더 이상 1심과 같은 이런 그 오로지 그 이화영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변호하는 이런 자들과 내가 계속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재명은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들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이거 여기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직인 기억이 없다. 그럼 뭐 이화영이 와서 몰래 와서 찍었다는 겁니까? 아주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전부 그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행태가 이제 이재명의 이게 주특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화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결론은 지금 1심에서 9년 6개월이 나오고 추징금 벌금에서 6억 원이 나오고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상당한 배신감을 이화영이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이화영이 지금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 직원의 법정에서 했던 발언, 참고인 신분이라는 발언이죠. 그다음에 뭐 문건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라는 게 판결문에 나오죠.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이용해 주가 조작했다는 것도 뜬소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냥 카더라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갖다 여기다 적어놓은 거고 그러나 5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했다. 이 부분은 김성태의 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수많은 증언들, 문건으로 확인된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항소심에서 뒤집는다? 택도 없는 소리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건 동영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쌍방울 직원들, 그러니까 김성태는 물론 방용철이라든지 쌍방울 직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게 법정에 제출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여기 이제 2019년 1월에 바로 이때 그 경기도를 대신해서 500만 달러를 이제 대납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과 여기 송명철이죠. 북한과 협약식을 맺은 그 자리인데 여기 보면 이화영이 딱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이화영은 그동안 뭡니까? 서로 술 먹고 똑같은 날짜입니다. 이런 사진에 대해서 이건 뭐 협약식 때는 나는 참석을 안 하고 근처에 어디 있었다가 협약식 끝난 뒤에 나도 같이 참석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들 그 만찬 때는 물론이고 협약식 때도 이화영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만 달러가 가고 그다음에 한동안 끊겼던 경기도와 북한 간의 관계가 다시 이제 이어지는 이 자리죠. 여기. 거기에 이제 이화영이 있던 것이고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지금 이들이 바로 똑같은 장소입니다. 요 장소 요 앞에서 의자 여기다 갖다 놓고 이들이 협약식을 맺습니다. 쌍방울 김성태하고 송명철이 협약식을 맺는데 옆에 있던 이화영이 얘기를 합니다. 뭐 저렇게 프로 디벨로퍼먼트 이런 거 안 써도 돼 하면서 어드바이스 하는 이런 목소리, 장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경기도는 모르고, 이재명도 모르고, 이 쌍방울이 알아서 한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이 돼 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심지어 협약식 마친 뒤에 이 북한의 송명철이하고 김성태가 손을 잡고
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듭시다. 우리가 통일하면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이래가면서 떠드는 목소리, 영상이 다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말합니까? 이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쌍방울과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이화영 이런 부분들 이재명이 얼마나 이게 유착이 되어 있는가를 이거만큼 잘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나는 모른다. 실제로 보면 이화영이 이제 이 회담 가기 전에 출장 계획서를 올리고 갔다 와서 출장 보고서 문건도 이재명이 결제한 게 다 있어요. 검찰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2심과도 어떻게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1심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이화영의 죄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혼자서 계속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 불가능한 것이죠.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것도 있었죠. 이화영이 그 옥중 서신을 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건네가지고 민주당이 공개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민주당이 공개한 겁니다, 이게. 이화영 옥중 서신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연히 만난,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해외에서 우연히 만납니까? 북측 관계자를. 뭐 이래가지고,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경기도지사,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 방북 문제를 얘기했다고 자기가 민주당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한 옥중 서신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딱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지금 이화영이고, 지금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추가되면은 더욱더 죄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아내도 믿을 수 없고, 이재명이도 믿을 수 없고, 변호인도 믿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화영이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뭡니까 500만 불 스마트폰 비용 그 문제라든지 이재명 방북비 요거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화영으로서는 더 억울할 수도 있죠. 물론 본인이 이제 그 죄가 연루가 되어 있지만 전부 그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아마 억울하다는 느낌까지 들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억울함, 분노, 배신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득 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